당장의 시장은 미국 셧다운의 종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경계하기 때문이죠. 아직 미국 셧다운이 완전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오늘 당장 셧다운 합의가 완전히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해결될 요소라 판단합니다. 즉, 셧다운의 자체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면 시장의 관심사는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시장의 키워드는 금리 인하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셧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기관의 주요한 지표 발표가 지연되었으며 자세한 시장 경제의 내막을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이 다시 재개되는 순간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는 전 국민에게 2,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다가올 불장에 부채질이라도 하겠다는 듯 직접적인 유동성을 전 국민에게 투입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듯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당장 오늘날 트레이딩에 좋은 성과가 나오길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장이 시간을 더욱 필요로 한다면 그 시간만큼 우린 기다리면 될 뿐입니다. 저는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럼 오늘 분석 브리핑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입니다. 시장의 기본은 라지캡에서 스몰캡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라지캡인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 그간 눈치 보던 스몰캡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분명히 신고점 경신이라는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몰캡인 알트코인의 차례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한 직후 바로 알트코인이 성과를 못 보여주었나요? 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현재의 성과를 기다리는 우리에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시장의 긴 역사로 본다면 그저 찰나의 순간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심이 들고 조급함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뒤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그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정체기 정도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비트코인이 조정 나온 이후 미결제 약정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다음 차례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시장은 라지캡에서 스몰캡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 경신을 하고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이더리움도 결국 신고점 경신이 이루어졌죠. 라지캡인 비트코인의 좋은 성과가 스몰캡인 이더리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다고 이더리움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 경신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왜 이래? 라며 온갖 조롱이 난무하였죠.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가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죠? 이더리움의 정체기는 생각도 안 나는 법입니다. 그저 이더리움 200만 원일 때 더 샀어야 하는데 라며 모두 후회만 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의 순서는 누가 될까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분명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알트코인의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승장의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끝 순서라 보면 되겠죠.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이미 시장의 자금과 유동성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알트코인 쪽으로 분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마치 시장의 시즌이 종료된 것 마냥 비관적인 분위기가 상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임계점에 도달하였으며 모두가 포기하고 항복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시장의 대형 고래는 매수 볼륨을 더욱 키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매도할 때 대형 고래는 마치 이것은 기회라는 듯 매수 볼륨을 더욱 키우며 매집하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리테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포기하고 항복한 시점이라 시장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 투자자들은 과거 하락장에 학습되어진 탓에 알트코인은 매수하면 안 돼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겠으며 비트코인을 주로 매수하거나 알트코인을 매수한다 할지라도 이더리움 중점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 이제까지 알트코인들의 성적은 형편없었으며 그나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장은 다시 한번 통수를 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하겠지만 개개인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고 오히려 무시하고 천대하던 알트코인들의 뛰어난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라지캡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례가 아닌 스몰캡인 알트코인의 차례라는 소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인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가벼워졌으면 순간적으로 알트코인 인덱스가 스캔 무빙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펌핑된 종목들이 많았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덤핑도 강하게 나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장의 무게가 가볍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알트코인의 불장은 시작도 안 됐다고 보는 입장이며 사실상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보자면 현재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수익률은 최대 플러스 1000%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최대 맥시멈 최고점까지 끌고 가서 매도 칠 것은 또 어려운 문제이기에
이것은 불장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타겟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대 수익을 하다못해 플러스 100%만 먹는다 할지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과 수익에 대한 누적 통계값이 플러스 100%면 괜찮은 수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괜히 또 호들갑 떨며 기대심리를 높이면 실망도 큰 법이니 본인 스스로의 멘탈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괜한 조바심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